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웨이도 피부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웨이도염, 웨이도 진균증의 원인, 치료와 함께 특히 식초 세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피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입니다. 오늘의 관심사는 표피라서 표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죠. 표피는 주로 각질세포로 구성되어 방수, 자외선 차단, 병원균 방어 역할을 합니다. 각질세포는 표피의 가장 안쪽인 기저층에서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죽은 세포가 되고 각질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이 피지, 땀, 먼지, 화장품 잔여물 등과 뭉쳐서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때죠. 우리가 사우나를 할 때 때밀이 타월로 피부를 문지르면 때가 나오고 시원하긴 한데 자연스러운 피부 탈락 과정을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때를 자주 밀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건조증,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씻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건강한 피부의 산도, 즉 pH는 4.5에서 5.5로 약산성입니다. 부위별로 약간씩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얼굴은 4.5에서 5.5, 겨드랑이는 피지샘보다 땀샘이 발달해서 6.0에서 6.5, 웨이도는 피지샘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서 4.2에서 5.5 이하입니다. 피부가 낮은 산도를 가진 이유는 세균, 곰팡이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각질층으로 이루어진 피부 장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죠. 또한 피부의 회복과 보습 유지에 관여하는 다양한 피부 효소 역시 약산성 환경에서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성 세정제나 과도한 세안은 오히려 pH를 높여서 피부 효소 기능을 저하시키고 피부 장벽 손상 및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죠. 얼굴을 씻을 때 비누를 주로 사용하시죠? 비누는 지방산의 알칼리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pH 9에서 11의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누의 높은 알칼리성은 기름때 제거와 함께 강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죠. 비누로 얼굴을 씻으면 기름때 제거나 세정은 잘 되겠지만 약산성을 띠는 피부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가급적이면 약산성을 띠는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얼굴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자, 이제 웨이도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도 역시 피부로 덮여 있고 땀샘과 지방산이 풍부한 피지샘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웨이도 피부의 평균 pH는 4.2에서 5.5 이하로 낮은 산도를 가지고 있으며 귀지와 함께 병원균 등으로부터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깨끗한 웨이도와 고막, 그에 비해 발적, 진물, 염증 등이 웨이도 피부에 발생하는 웨이도염 환자의 웨이도와 고막을 비교해 보시죠. 웨이도염이 생기면 가려움, 귀 통증과 함께 염증으로 인한 분비물로 귀막힘과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지는 대부분 마른 귀지입니다. 귀지는 웨이도 피부에서 탈락한 각질세포와 피지샘, 땀샘 분비물이 뭉쳐서 만들어지는데 특히 피지샘 분비가 많으면 젖은 귀지가 되고 상대적으로 웨이도 피부 표면이 더 산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젖은 귀지는 끈적끈적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 대신 웨이도 피부의 보습은 확실하게 해줍니다. 젖은 귀지는 웨이도 피부의 산도를 좀 더 낮춰서 항균 작용이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귀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웨이도염이 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웨이도 크기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 좁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른 귀지로 인해 웨이도 피부의 보습, 산성 유지 및 항균 성분이 부족한 데다 귓구멍이 작아서 수영이나 사우나 후 물이 들어가도 쉽게 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웨이도염이 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면봉으로 후비기까지 하면 웨이도염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마른 귀지이고 곁땀 냄새도 거의 안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곁땀 냄새가 적게 나는 대신 웨이도염이 잘 생깁니다. 곁땀 냄새와 웨이도염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저는 곁땀 냄새가 더 싫습니다. 그렇다면 귀를 심하게 가렵게 만드는 염증과 통증을 동반하는 웨이도염을 잘 치료해야겠죠. 사실 웨이도염은
이비인후과를 다녀도 연고 좀 바르고 이용에 처방받고 귀에 손대지 마세요라는 말만 듣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또 가려워서 불편하고 자꾸 반복됩니다. 일반적인 웨이도염의 치료는 심한 경우 항생제 복용 및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점유액 도포, 진통소염제, 그리고 진균증의 경우에는 항진균 스프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료실에서 염증이나 분비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항생제나 항진균 연고를 바르는 드레싱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드레싱 받고 약 복용하면 좀 낫는 듯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가렵고 진물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처방받은 점유액을 귀에 넣어도 여전히 가렵고 불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학병원이라도 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식초로 귀를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산성 조미료로 주요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식초는 인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들 중 하나로 주로 음식을 만들 때 항산화 및 혈당 조절, 세균 억제 및 음식 보존, 탈취 및 세정, 곰팡이 제거, 그리고 피부의 산도를 조절해서 두피와 웨이도 세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식초가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라 광고 절대 아닙니다. 투명한 화이트 식초와 감 식초입니다. 용량은 둘 다 900ml인데 화이트 식초에 비해서 감 식초가 3배 이상 비싸네요. 화이트 식초의 성분표에 총 산도가 10%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100ml 화이트 식초당 10g의 산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감 식초의 성분표를 보면 2.6%로 적혀 있네요. 100ml 감 식초당 2.6g의 산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산도가 높을수록 pH는 산성을 띠게 되겠죠. 각각의 식초를 컵에 20ml 따라 놓습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 구입한 pH 측정기로 각각의 식초를 재보니까 화이트 식초의 pH는 1.8, 감 식초의 pH는 2.8입니다. 이제 각각의 식초에 끓이고 식힌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각각 1대1로 20ml씩 물을 첨가했을 때 화이트 식초는 1.8, 감 식초는 2.8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pH가 높았던 감 식초는 1대1 정도로 물을 타서 웨이도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화이트 식초는 물을 3배로 타도 여전히 pH가 1.9로 낮아서 웨이도에 통증을 주고 사용을 위해서는 10배 가까이 희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식초를 귀에 넣어봐야겠죠. 준비물은 충분히 희석한 식초,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세척용 주사기, 그리고 수건입니다. 주사기에 1 내지 20ml 정도 식초를 담고 옷이 젖지 않도록 어깨에 수건을 받치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귓구멍으로 식초액을 넣어줍니다. 주사기에 식초를 계속 넣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게 해도 좋고 1, 2분 정도 뒤에는 반대로 귀를 기울여서 물을 빼고 닦아줍니다. 하루 2 내지 3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웨이도의 정상 pH가 4.2 정도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이보다 낮은 산도의 세척액을 사용하면 좋은데 영상처럼 감식초가 pH 2.8 정도로 물과 1대1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좀 비싸고 갈색을 띠고 침전물이 있을 수 있어서 사용 후 깔끔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화이트 식초는 저렴하지만 10배 이상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외래에서 주로 감식초를 추천드리지만 어느 식초를 선택하시더라도 귀에 넣을 때 산으로 인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물을 더 희석해야 합니다. 나 귀 가렵고 잊을만 하면 진물 나오는데 당장 집에 있는 식초 귀에 넣어봐야지 하시는 분들 잠깐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식초 역시 물이죠. 만약 고막천공이 있어서 식초가 바로 중이내로 들어가면 염증과 함께 난청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막에 구멍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식초요법을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귀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잘 듣는 하루 되세요.